부코제.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부코제 바깥의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눈이 내려가지고 오늘 정말 추운 한파입니다. 제가 조명이 어둡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조명입니다. 조명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역과 신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기역과 신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저는 이 기역과 신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오늘은 도장 안에 있는 이 기역과 신조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많은 도장들은 이제 사자성어 한자를 이렇게 새겨 놓으신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것도 생겨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역과 신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주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이 글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 나는 평범한 인간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인생이 다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교육시키냐면요, 다 마찬가지죠. 남들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게끔.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왜?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애를 낳고 평범하게 또 직장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난돌이 정을 만든다라는 좌우명으로 어떤 분들은 너무 튀지 말아라. 튀면 정 맞으니까 정말로 튀는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나서는 학생들,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막 저요 나서면서 질문을 많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서 가만히 있다가 수업 시간 언제 끝나나 그냥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필기 노트 하고 그냥 끝나죠. 질문도 없습니다. 교수님 돼서 학생들이 질문해서 교수님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질문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걔들은 공부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교라는 것도 그냥 자격증일 뿐이에요. 자격증이니까 어떻게 간판만 따면 되니까,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대학교 간판만 따면 된다 생각하니까 수업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거죠. 공부도 억지로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야, 학교 정해주니까 그런 과에 가고 그 과에 가서 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대학은 졸업해야 되니까 대학을 나오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전공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인생을 반복하면서 자녀들은 저의 길을 걷지 않길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장사하다가 새롭게 제가 지금 검도장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것도 아마도 이 기역과 신조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인간의 길을 선택하면서 평범하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평범하게 사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야지만 되죠. 나이가 들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보면 그냥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꿈도 희망도 없이 공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면서 그렇게 예를 들어 어저께 나오지만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있는 백수도 많고요.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요.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도장을 창업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한번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좀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장을 하면서 이 기역과 신조를 이렇게 걸어야겠다고 마음 먹어서 이렇게 기역과 신조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옆에 있으면 신무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무도는 나중에 설명하고 오늘은 이렇게 기역과 신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창업이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업가를 가장 존경합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분이 기업가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분이 정치인입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인 싫어하고 기업가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 기업가가 있어야지만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주하는 삶보다는 도전하는 삶을 살길 바라요. 특히 그 젊은 꿈나무들은 앞으로 인생을 도전하면서 그 자기가 갈 곳을 가야지 그 평범한 삶을 뭐 평범하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산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유튜브도 보시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기업에 있어도 90%가 뭐 만족을 못한다고 하네요. 뭐 인간은 원래 다 만족 못하지만 그래서 기업가 신조에서 보면 이 정말로 나는 평범한 인간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인생인데 너무 우리나라는 규격화를 해서 틀을 맞춰서 몇 살 때는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시험을 봐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무슨 결혼해가지고 뭐 집을 장만해가지고 뭐 이게 가지만 이렇게 평범한 인간의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할 수만 있다면 평범한 인간이 되지 않는 것이 나의 권리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나옵니다. 그 권리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권리예요. 왜 남의 시선에 받아들여서 살죠? 대부분이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을 너무 의식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남을 너무 의식해요.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보니까 방송에서 보니까 따라민국이라 해서 롱패딩 입으니까 전부 다 롱패딩 입고 다녀요. 롱패딩 입고 다녀요. 그거 하나도 안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옛날에 그 주유소 알바 추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 무슨 학생들이 그게 롱패딩이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까? 다 실내 들어가면 따뜻한데 뭐 바깥에 있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행이다 보니까 그런 롱패딩을 입고 옛날에 뭐 노스페이스를 입으니까 노스페이스를 입고 저 때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청바지 있으면 청바지 입고 다 따라합니다. 만약에 저 학과가 취업이 좋다 그러면 다 글로 몰리고요. 저 학과가 돈을 잘 번다 그러면 절로 다 몰리고요. 이게 되면 절로 가고 저게 되면 절로 가고 하여튼 자기 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금 이름을 북호재라고 줬는데 이 북호재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 이름 북호재를 검색하시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거는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이밍, 이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업하실 때 남들하고 틀린 그런 검색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보면 지명 따라서 많이 가죠. 만약에 문산 있으면 뭐 문산 땡땡, 문산 땡땡, 문산 땡땡으로 가고요. 자기가 만약에 이제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경희대학을 나왔으면 경희대학교 땡땡땡, 뭐 용인대를 나왔으면 용인대학교 땡땡땡 하면서 그럼 전국에 수많은 그 도장들, 뭐 태권도랑 뭐 유도장 보면 다 전부 다 경희대하고 뭐 용인대 뭐 이렇게 나와요. 개성이 없는 거죠. 아니면 지역명을 쓰든가. 그러니까 지역명 쓰면 이제 묻어갈 수는 있죠. 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야 돼요. 자기만의 브랜드를 화를 시켜야 됩니다. 사업의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화예요. 브랜드화를 시켜서 나만의 개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하여튼 대한민국 특성이 그렇죠. 프랜차이즈처럼 다 이게 프랜차이즈로 가죠. 묻어가는 거죠. 왜 묻어가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독보적인 기술이 없고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하게 산다는 거는 정말 목숨 바쳐서 해야지만 평범하게 살지 웬만큼 살아서는 평범하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오시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마이너 종목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정이 아닌 기회를 추구합니다. 지금 현재 초창기 제가 도장 창업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기존에 있는 데서도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창업이라는 거는 완벽해서 차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깨져나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노력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지 내가 완벽해서 딱 차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 선입견이 굉장히 강해요. 아니 도장을 차리는데 국가대표만 해야 됩니까?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이 도장을 차려서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명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명분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해줘가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해줘도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완벽해져야 될지 완벽을 따지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죽을 때까지도 창을 못합니다. 치킨집이야? 하고 싶으면 당장 해야 되는 거지. 치킨집 가서 10년을 배운다 5년을 배운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제가 예전에는 부대찌개집 재료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부대찌개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에 가서 목을 잘 보고 당장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한 가지 품목이기 때문에 열심히만 매일매일 손님 상대하고 매일매일 하면 6개월만 지나면 부대찌개 전문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저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열정이 식어내려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도전했는데 실패했다 그것도 큰 경험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전을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제가 성공해가지고 찍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게 찍는 게 아니라 많은 후배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렇게 표본이 되고 싶은 거죠. 저도 표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그 40대가 넘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령대가 38세 40대 초반을 가장 투자하기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IT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장 투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꼽힙니다. 30대는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물론 30대도 20대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패 확률이 높지만 38세 후반에 대해서 그 새롭게 IT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쫓아가는 벤치마킹식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보다는 약간 틀린 게 있어야 장착해야지만 그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IT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즘 시대에 뭐 네이버도 있고 뭐 트위치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이런 거를 장착을 해서 기존에 있는 그 기라상 같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넘어가야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넘어가려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렇게 무기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전해보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으면 도전해서 그 서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의 서열을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기술력입니다. 기술만 있으면 충분히 서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갈 때까지 버텨야 되죠. 오랜 시간 버텨야 됩니다. 대박 맛집은 되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10년 걸쳐서 오랜 시간 걸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또 있지만 운도 따라야 되고 많은 것도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업가 신조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알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국가가 나의 안위를 보장하는데 대가로 초라해지거나 총명함을 잃은 그렇게 사회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 되기를 나는 희망하지 않는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어렵게 살면요, 힘들게 어렵게 살면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정부가 왜 나를 안 도와주나?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주나? 난 진짜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주나?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저걸 훌륭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투자를 안 해주나? 그런 게 많아요. 집안에 만약 돈 좀 있었으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만 있으면 이 사업을 더 번창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따르는 게 있고, 그냥 대부분 저희 그 40대가 아니라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보면 이런 절망에 많이 빠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기 집안분, 자기 돈이나 자기 집안 친척분이나 뭐 이걸 가지고 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에게서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투자를 받아도 사업을 벌렸는데 잘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 경험들 때문에 더더욱 그 어르신들은 뭐라 하냐면 하지 마, 창업하지 마, 사업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동업하지 마, 안 돼.
다 안 된다고 됩니다. 그거 잘못했다간 사업 집안이 무너져 내리니까 도전하지 말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한다고 제가 볼 때는 그 노후에 평안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서 노력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지 안 죽어가 산다면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일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신체 건강하면 나가서라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55세 넘어가면 그렇게 일자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갈 수 있는 곳이 자영업인데, 솔직히 자영업은 만약에 뛰어들라 그러면 젊었을 때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자영업을 20대 후반에 뛰어들었는데 20대 후반에 뛰어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지금 오늘날 그 바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 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또 도전 못하죠. 또 안주하면 또 그런 삶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제가 분노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분노했는지 저도 굉장히 많이 분노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어떨까, 뭐 예를 들어서 도와주면 어떨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움 말고 큰 돈을 바라는 거죠. 뭐 대기업에서 뭐 투자를 하면 어떨까, 뭐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조그맣게 말로나 조그맣게 도와주신 분들은 이게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가까운 사람 도와주는 거는 그 고마움을 못 느껴요, 사람이 자체가. 근데 큰 돈을 바라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많은 분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줬으니까 오히려 이제는 40, 50대 되면서 그걸 다시 환원하려고 해야 되죠. 환원이 뭐예요? 창업하시는 게 환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아이템에서 창업을 해서 내가 많은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것도 해야지만 내가 다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안저하게 그냥 받는 월급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서 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한 가정도 꾸리기 힘들어요. 요즘에 뭐 학원비다 뭐다 많잖아요. 뭐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뭐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하도 세상에 대한 분노가 3년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30대 후반에서 보면 주변에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정작 이게 있어요. 분노하다 끝에 다다르니까 뭘 깨닫냐면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구나. 나는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생각을 바꾼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불만했던 삶이 불만이 이제 없어지고 행복한 만족의 삶으로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족의 삶을 가니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주변에서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주변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라서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적이게 되고 시간을 따지고 계산을 따지고 머리로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그 분노에 찬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냐면 대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큰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여기 보시면 그 인류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삶을 살아가보자 하고 큰 뜻을 먹으면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큰 뜻을 먹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계산된 위험을 감내하고 꿈을 꾸고 이렇게 세우면 실패하고 또 성공하길 바란다.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 순간 위험합니다. 뭐 안 위험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다 기적이고 위험하고 이렇게 사월 벌리는 것도 진짜 위험이고 기적이고 하지만 그런 자극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켜주면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정말로 꿈을 꾸고 스스로 이렇게 살면서 실패하고 또 성공하길 저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능동적으로 얻을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최대한 수준까지 인생에서 주어진 도전들을 선호하며 그쵸? 죽는 날까지 도전하고 또 즐기는 거죠.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더라도 새롭게 매일매일 이벤트라고 바라보면 이 세상 정말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하시면서 이제 컨텐츠를 봤는데 매일 찍다 보니까
컨텐츠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많은 아이디어 떠올라가지고 계속 수많은 아이템을 만들고 크리에이티브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계에 다다르니까 남을 벤치마킹하고 벤치마킹하는데 내가 그들을 잘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먹방을 했는데 내가 그들보다 많이 먹어서 방송을 재밌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갈 수 있는 것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얻어야 되죠. 얻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거를 그걸 얻은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왜냐면 내 영상은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부동심이거든요. 부동심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끊임없이 아이템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검도의 끝은 부동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검도에서 부동심을 얻길 바랍니다. 검도에서 부동심을 얻으면 평범한 인간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 살라고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주어진 자원에 나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어려워지면 이걸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며 나는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자랑스럽게 두려움 없이 올곧게 서서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며 내가 창조한 것을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에 맞서서 이것을 신의 도움에 위해서 내가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고 하면서 이 기업가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런 도장업을 했는데 도장 창업을 했는데 도장 창업은 솔직히 말해서 창업이 아니에요. 기업을 창업해야지 진정한 창업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꼭 굳이 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이제 스튜디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아이템으로 한번 그런 수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얻어보려고 지금 굉장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광고도 해줄 수 있고 예를 들어 광고회사도 저렴한 자본에 그 회사를 그 사업장을 소개시켜주는 영상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맛집으로 올리는 영상들은 뭐냐면 문산 지역, 파주 지역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그 잘 되기라는 바람입니다. 잘 되기 위한 바람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홍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뭐 아나운서도 아니고 평범하게 삶을 살다가 도전한 삶을 사니까. 그래서 혹시나도 저희 북구제 도장에 오셔서 이 기업가 신조어를 보신다면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기업가 신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진짜 한번 하느님 도움으로 한번 커다란 걸 이렇게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직장을 다녀야 될 사람도 있고 창업을 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평범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몇몇 소수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업가를. 그래서 기업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마시고 좁은 길, 어려워하는 길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면서 진짜 노력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새해의 봄에 활기차게 다시 또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